안녕하세요.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과 종목들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있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아시아 증시와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 리뷰해드릴 텐데요. 우선 중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은 상해 증시는 3일째 3,360선에서 혼조세를 이어갔는데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 지수 호주에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08% 내린 3,360.81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월간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2.68%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저희가 중국 투자의 적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3,300선 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펀더멘털 측면이 있는 만큼 현재 부분에서 조정만 잘 넘기면 충분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달 중국 증시의 상승 흐름은 실적 호조의 영향이 큰데요. A주의 상반기 실적 시즌이 어제부로 막을 내린 가운데 상반기 실적 호조와 양로기금 등 국가대표들의 매입 사실이 확인된 비철, 증권주들의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 급등했던 은행, 보험 등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해 증시의 약간의 걱정은 실적 시즌 이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며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정부 기관들의 주식 매입이 단기적으로는 증시를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개입론적 자세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장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싸지 않은 상황에서 A주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3,300선 위에서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2015년도 후반기의 고점인 3,680선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이에 대해 10만 괴원증권은 상해 증시가 3,300선 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펀더멘털 측면의 지원이 있는 만큼 적절한 다직 국면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심천종합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심천종합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한 1944.939포인트로 8월장을 마감했는데 8월 저점인 1842선 대비 약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신천 증시는 차트 보시더라도 좀 상승 추세가 강한 모습인데요. 정고점이었던 1920선도 가뿐히 넘어섰고 이평선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 중국 기관 투자자들이 우량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성장주로 투자를 변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형주가 많은 선전 증시는 상하이 증시가 약보합한 이틀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심천 증시의 상승세를 주목하시면서 심천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듯 합니다. 어제였죠.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8월 제조업 PMI 지수 발표했죠. 그 지수 51.7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의 기대치인 51.3을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7월 수치인 51.4보다도 높았는데요. 중국 제조업 경기가 1년 1개월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비제조업 PMI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7월 54.5에서 53.4로 1.1포인트 하락하며 중국의 서비스 부분에서는 조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태풍 하토로 인해서 홍콩 증시에 좀 큰 충격이 있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별일 없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전날보다 0.44% 하락한 27,970.30포인트로 중국 기업 지수인 H지수는 0.9% 하락한 일반 1,274.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월간으로 따지면 각각 2.37%, 4.2%의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홍콩 지수는 대형은행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영향이 크면서 좀 건설은행의 주가가 2.3%, 공상은행이 2.8% 하락하며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항생 및 H지수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각 섹터별 실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은 것인 만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어서 옆 나라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 상승한 19,646.24포인트로 토픽스 지수는 0.61% 상승한 1,617.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월간으로는 각각 1.4%, 0.07% 하락한 아직 일본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다고 좀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수출과 금융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지난밤 발표된 미국 2분기 GDP 수정치와 민간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엔화 약세가 이루어지며 그 영향으로 증시의 상승에 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스바루와 혼다 자동차가 상승했고 금융주에서는 미쓰비시 금융그룹과 스미토모 미쓰이 금융그룹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상승이 대부분 투자자들의 숏커버링에 인한 것이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니케이 225 차트 보시면 8월 8일을 기점으로 하락했다가 29일부터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정말 일본 증시에 좀 반등이 오는 것인지는 또 단순하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인지는 다음 달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 일본 증시의 투자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들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민하 FA 패시브 포트폴리오 종목이죠. 중신증권. 어제도 1.17% 상승한 18.23위안의 좋은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차트 보시면 5일선이 위로 쭉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배열의 이평선의 좋은 모습입니다. 기업 실적 호조와 경제지표 호조로 인한 중국 경기 활성화 및 내년 시진핑 정부 집권 2기에서 더욱더 증시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중신증권은 정말 안전하게 가지고 가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때를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좀 괜찮아 보일 듯합니다. 중신증권은 기관 투자자들과 글로벌 IB들의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해외 투자 커뮤니티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골드만삭스를 봐봐 중신증권 이 가격이면 정말 엄청 싼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와 생각이 비슷한 듯 합니다. 그 다음은 알리바바 이야기 오랜만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 정말 끝없이 상승했죠. 저희가 87위안대에 매수 말씀드렸는데 수익률이 지금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주 하락과 함께 소폭 하락 후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17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알리바바는 29일에 항주에서 첫 번째 커뮤니티 서비스인 티몰샵을 정식으로 오픈했는데요. 연말 점포수가 10,000개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점포가 많아질수록 알리바바의 전략 중 하나인 신유통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거기에 최근 중국 은행권의 핀테크 바람이 불면서 주요 은행들이 IT 기업과 손을 잡는데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은 중국 건설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행은 좀 고객 기반을 넓히고 핀테크 기술을 통해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IT 기업들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술과 자회사의 금융 서비스가 중국 거대 은행들과 만나면서 알리바바는 금융권에서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알리바바는 계속 더 홀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광발증권 이야기 드릴 텐데요. 광발증권 차트 보시면 최근에 중국 금융주의 급등에 입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발증권은 계속 좋은 만큼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